도망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끝없이 소모되기만 하며 똑같이 반복되는 삶에 지쳤습니다. 죽어라 노력하고 있지만 나아질 줄 모르는 현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디로든 훌쩍 도망치고만 싶습니다. 지금 이고 있는 짐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큰 짐을 지우려 하는 인간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주위의 기대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내가 내려야 하는 결정과 그 결정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당장 도망치고 싶다. 라는 생각만 자꾸 듭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듣고 있는 제 마음의 소리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았는지 제 마음에 제대로 과부하가 걸린 모양입니다. 한 주 내지 2주 정도면 책을 읽고 정리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었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읽은 책 내용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이해되는 내용이 책을 덮고 자판에 손을 얹으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불안하고 거북살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힌트라도 얻길 바라며 도서관의 심리학 서가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은 그렇게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찾아올 용사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숲속의 미녀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 도망칠 기회만 찾고 있는 못난이 용사의 책 소개를 들어봐 주세요. 도망가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의식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크게 타자 중심과 자기 중심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기서 타자 중심이란 의식의 눈이 다른 사람이나 주변 사물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되면 자신의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나 욕구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심할 경우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고 억압하다가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기 중심은 자기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의식의 눈을 오롯이 자신에게 향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은 자기 중심형 인간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일과 사람에 치이지 않고 보다 좋은 결정을 하려면, 그리고 불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 가슴 속에 흐르는 진짜 감정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자 중심이 되어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해도 자신의 마음이 외면당하는 채로는 진정한 자신의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자 중심과 자기 중심의 의식 구조 사이에서 도망치고 싶다라는 감정이 솟구치게 만드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도망치고 싶다라거나 그냥 쉬고 싶다라는 감정은 무의식이 외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불일치하며 내면 세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 정신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도망치고 싶다라는 감정은 지금 당장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의식의 빨간불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다가 드디어는 터져버린 감정입니다. 남들의 기대를 저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의식으로는 어떻게든 기대에 부응하려고 해도 무의식은 오히려 기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자신을 몰아가게 됩니다. 우리 내면 세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슬럼프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게 해서라도 자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신의학자들이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치닫는다고 말하는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 이상 나를 내팽개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참고 애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행복의 전제 조건은 도망치고 싶을 때는 도망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의식을 충족시키고 다독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의식을 외톨이로 만들지 않도록 일상의 모든 일에서 맨 앞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쌓이면 제대로 된 삶이 불가능하듯 자기만의 진정한 욕구를 삶의 뒷전으로 미루게 되면 인생 자체에 브레이크가 걸려 꼼짝 못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문제로 고민을 계속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무의식이 나서서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 하게 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선택이 얼마나 적절한지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두렵다면 아무리 선택이 옳았다고 해도 그대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행동하도록 유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의식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의 작용은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이의 생각이나 시선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두려워합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과 책임,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같은 것들이 그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자 중심의 의식으로 살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망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는 것을 패배로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든 제자리 걸음을 하려 하며 바로 이런 습성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생은 이기고 지는 승패의 게임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날 문득 도망치고 싶어 하는 자신과 마주치게 되면 도망치면 안 된다는 강박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도망치면 안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멈춰야 할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포기는 단지 도중에 일단 멈추는 것일 뿐 완전히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아직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할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자들은 바로 이런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기 점검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매일매일 조금씩 강하게 단련시킨 사람들입니다. 도망치고 싶어 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도망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고뇌를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마음속 욕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중심적인 삶에 만족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며
자신만의 삶의 길을 걷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도망친다는 것은 나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두려움과 중압감으로 온몸이 얼어붙어 있다면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조금 떨어진 자리로 도망가세요. 잠시 거리를 두고 멈춰서서 자기 점검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단계별로 잘게 나누어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엄청난 크기로 보였던 프레젠테이션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끝낸 후에는 할 수 없다 생각했던 나를 떠올리며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잘게 쪼개어 보완할 사항들을 체크해 보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준비해 가는 과정을 통해 훌쩍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직이나 직장의 껄끄러운 인간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면 누구와도 100% 서로를 잘 아는 관계가 된다는 생각을 포기하면 됩니다. 몇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상대의 일부분밖에 모릅니다. 상대와 마음이 하나가 되겠다. 온전히 이해받는 관계가 되겠다는 타자 중심에서 도망치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맞추려 한다면 그것은 진짜 당신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억지로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억지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일방적인 마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기대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그에게 조종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일방적인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소중히 하세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바로 이것이 누군가의 부담스러운 기대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입니다.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꿈에 그리던 독립을 이뤘지만 예상만큼 행복하지 않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을 간절히 꿈꾸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할 일을 찾으려고 애쓴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하면 그 또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A를 선택했든 B를 선택했든 결과는 미리 알 수 없으며 솔직히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나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을 힘을 기르고 있는 중이라고 매일매일 다짐하세요. 자신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업무 범위 밖의 일을 과하게 부탁하고 있나요? 먼저 그 부탁이 자신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명확히 인식하세요. 일단 업무를 앞세워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다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이 거절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서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도망치면 됩니다. 시간이 되면 내일 오후에라도 도와주면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도 거절의 표현이 됩니다. 저명한 정신의학자 사이토 시게타 박사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가 좋다. 그들은 중요한 사람일수록 확실하게 거절하는데 이유는 거절하는 것도 부탁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도망치고 싶다라는 감정은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두렵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라며 자신의 심정을 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언어화를 통해 자기 내면과 대화하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도망치는 것이 패배라고 생각하며 완강히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그나마 갖고 있던 힘마저 모조리 소진해 버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망쳐도 된다고 자신을 인정하면 두려움이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집착을 버리고 손을 떼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상황을 호전시킬 해결책이 떠오르거나 무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절한 상황으로 내닫게 됩니다. 위험이 느껴지는 순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내거나 안전한 루트로 전환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도망치고 싶으나 도망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지가 제게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이 책이 코치하는 것처럼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치며 살아보려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기 중심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일에서 맨 앞자리에 나 자신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이 될 이 책의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구분하기를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바람색의 토닥토닥 책 속의 16번째 영상을 들어주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는 도망칠 수 있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구분하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두려울 때마다 도망치는 것을 인생의 원칙으로 하면 걱정되는 상황을 초래할 일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몸에 배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몰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불가능에 도전하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같은 성공 인생을 위한 강력한 신념의 필요성을 자주 들어왔다. 그런 탓에 불가능은 없다는 태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지만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에 시간을 탕진하면 참담한 후회로 귀결될 뿐이다. 우리는 취미로 무엇을 배우거나 좋아하는 책을 집중해서 읽을 때는 아무리 밤을 새워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뭔가에 열중하면 마음이 한없이 즐겁고 시간의 흐름도 있는다. 그럴 때는 피로도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스스로 뛰어들어가 고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타자 중심의 삶에 빠져 있으면 즐거우니까 하고 싶다는 욕구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막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통이 심하지만 그래도 버티지 않으면 안 된다.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쳐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해왔듯이 당신에게 만약 현재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꽤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듯이 당장 멈춰야 한다. 그 다음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라. 여기에 더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 그렇게 하면 즐거워할 일을 하나하나 실행해보자. 하고픈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명해진다.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말한다. 일을 할 때 너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도망치고 싶어지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일은 일로서 뚜렷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인으로서는 최악의 평가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도망치고 싶을 정도가 되어버린 상황은 일에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무시해온 결과다. 설령 자신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컨트롤하는 데 능숙하다고 자신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현재의식의 착각일 뿐, 무의식은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때그때 해소하지 않은 감정이 무의식의 세계에 쌓여가다가 마침내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평소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철저히 구분해서 행동하는 것이 일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이런 식으로 즐거움이 생기면 삶에 더욱 열의가 생겨서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고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의욕과 자신감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자연히 커진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부르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